네, 이번 시간에는 빈곤가정 아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 살펴볼 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전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런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문제점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해당 시, 군, 구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을 돌보는 보편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좀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결과 중심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일단 발생이 되어야 이제서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좀 어렵겠다. 빈곤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무조건 아동복지시설로 가는 건 아닌데 현재 이 서비스 체계는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가정 내에 있는 빈곤가정 아동들에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네, 각종 아동 청소년 복지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를 하고 복지기관입니다. 시설이 아니고요. 시설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좀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평가해서 이것을 좀 보편적인 사업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대안을 이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설로만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관을 좀 만들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제도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대안으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동복지를 위한 핵심 기관을 좀 증설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건 어땠나 또 문제점을 좀 봐야 되겠죠.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이런 복지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없으면요? 서비스 못 받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빈곤은 악순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방과후 학습 지도를 받고 있고요. 생활지도 이런 거 받고요. 있더라도 그 다음에 간식이나 급식 요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빈곤 가정 아동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런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부가 각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요. 센터에다가.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너무 적어요.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많은 아동들이 대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의 이 공급이 미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대도시 외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청소년 지원센터를 좀 모든 시군구에 좀 설치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이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욕구가 생긴 거잖아요. 막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관들을 더 많이 설치를 해서 도움을 좀 주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전문 인력의 활용과 역량 강화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 청소년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가 봤더니 먼저 문제점이 나오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습니다.